28장입니다. 28장 실제 논증에 적용하기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제 이 도구들이죠, 그쵸? 네, 도구들을 실제 논증에 활용하는 법을 한 챕터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제 논리의 다양한 도구들을 배웠어요. 이 장에서는 이 도구들을 사용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논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자고 합니다. 자, 먼저 명제 논리의 도구들, 우리가 말했던 뭐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 그 다음에 뭐 진리나무, 진리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네. 거 논리적 추론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많은 철학, 신학, 정치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니까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논증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말 중에서 요게 논증이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런 도구를 적용할 기회 자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발견하는 그러한 법을 잘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논증은 기본적으로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논거가 될 거예요. 그쵸? 네. 이유, 이런 게 될 겁니다. 근거. 자, 이게 바로 전제에 해당할 거고, 결론은 이제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어휘 가운데서 쓰는 말 중에 그 의미가 이유나 근거 쪽에 해당하는 얘기가 쭉 나오면 어때요? 이거 논증이구나. 약간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 그래서 나는 뭐 이러이러한 하라는 어떤 자기만의 이런 결론을 제시를 할 때 요게 바로 그 논증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포착을 하면은 이제 뭐예요? 논증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 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 가운데 이렇게 논증이 쓰여지고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논증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정 전제니까 당연히 어때요? 조건 진술의 형태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인데 그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은 조건의 형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끝맺은 짓는 그런 이제 구가 나오죠. 구문이 나오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논증이겠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조건의 뜻을 갖고 있는 진술들 4개예요. 4장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대요. 자, P는 Q라는 사실을 함축한다는 뭐예요? P 홀수 Q와 같다는 거죠. 그쵸? 네. P라는 게 있다면은 뭐예요? Q라는 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P는 Q의 조건이 되겠죠. 그쵸? 네. 자, P일 때 Q이다.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서연이가 문제 풀 때 요거 일 때라고 하는 게 조건문이라는 거 놓쳤었죠. 그쵸? 네. 요런 거. 그 다음에 P는 Q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P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예요? 곧 Q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이면 Q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P는 Q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꾸로입니다. Q 홀수 P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 쉽죠? P가 있기 위해서는 Q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이거는 P 홀수 Q가 아니라 Q 홀수 P가 됩니다.
네. 자, 요런 그러면은, 것들, 그쵸? 예, 요런 그 문장들이 나오다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렇게 문단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아, 요거 논증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낸 논증이라고 요 문단은 논증이구나라는 걸 알아냈으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우리가 도구를 적용하기 좋게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표준 형태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네. 예,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그냥 그거를 그냥 내다 파나요? 아니요. 아니죠. 1차 손질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1차 손질은 왜 해요? 먹기 먹기 편하게.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먹으려고 먹, 잡는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의 논증 부분을 왜 판단해요? 여기 논증이구나. 이거 왜 판단해요? 우리가 어, 갖고 있는 명제 논리의 도구를 적용해서 타당성을 판단한다든가 일관성을 판단한다든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표준 형태의 진술이 아니면은 요거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없죠. 그러니까 논증이구나라는 걸 파악했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도구를 적용하기 위해서 진술들을 표준 형태로 바꿔주는 기초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에서는 수사학적인 효과를 위해서 조건 명제의 결론부에 평서문이 아닌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그쵸? 그러니까 마치 고기로 따지면은 이제 비닐 좀 벗겨내서 비늘 좀 네. 벗겨내서 그쵸? 요렇게 해서 이제 갖다 주면은 아, 참 요리하기 좋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에요. 네,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건 진술이죠.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그쵸? 만약 네. 그랬다면 뭐예요? Q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평서문의 형태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반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거죠. 그쵸? 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뭐예요?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질문은 우리가 질문이나 명령 이런 걸 우리가 진술로 쳐요, 안 쳐요? 안 안치. 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게 명제 논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명령문, 질문 이런 것들을 의미를 따라서 원래 형태의 평서문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쵸? 네.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쵸?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웠다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쵸?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싸웠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원래의 의미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누군가 너의 집에 침입한다면 경찰에 전화해라. 경찰 전화해. 야, 누가 네 집에 들어왔어? 그럼 경찰 전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명령문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명제가 아니에요. 그쵸?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입한다면 너는 경찰에 전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렇게 원래 형태로 바꿔주는 기초 손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조금 뭐 문장의 형태를 조금씩 바꾸는 거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게 쉽죠, 그쵸?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 그 전제라고 해야 되나요? 전제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논증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을 띠기 위해서는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전제인데, 이거는 뭐 다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문맥에서 아마 자동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생략해버리는 그런 그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네, 요런 부분들을 이제 기초 손질을 통해서 다시 복원해주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요리하기 전에 재료 손질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역시 조심해서, 그쵸? 예, 엉뚱한 내용을 복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복원해주는 절차가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기초 재료 손질 중에서 약간 고급 스킬. 네. 네, 앞에 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쵸? 뭐 흙 털어내는 정도라면은 요번엔 조금 고급 스킬을 발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도 논증이래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철저히 조심하여 우리는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함께 증언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 주신 것들로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논증이래요. 아, 예, 이게 논증이었대요. 그쵸? 네. 자, 요거를 잘 앞에서 말했던 부분에서 논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캐치를 해야겠죠. 그쵸? 네. 자, 캐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손질이 뭐예요? 여기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보이죠. 그쵸? 네. 얘부터 받아주는, 바로 잡아주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쵸? 네. 전제가 뭐고 결론이 뭔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손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마치 재료 손질 기초적으로 하기 전에 뭐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디고 이거는 알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겠죠. 그쵸? 네. 예, 더구나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앞에서 전제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논증인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쵸? 네. 자, 근데 이 전제를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얘부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꿔줘야겠죠. 그쵸? 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원래 내용은 어때요? 피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쵸? 네. 아,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심해야 된대요. 그쵸? 왜 네. 조심해야 되느냐? 자, 천사들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쵸? 받았거든.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여기까지네요. 그쵸? 예, 네.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그 뭐예요? 그 보응을 그 뭐냐 그에 따르는 보응이 있다. 그쵸? 이게 전제고 그래서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그거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이 얘기네요. 그쵸?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라는 얘기에 들어가네요. 그쵸? 네. 예,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무시하면 그 보응을 받는다. 이거죠. 그쵸? 네. 예, 그거를 피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전제가 될 거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이 두 번째 근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고, 들은 자들이 확증해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확증해 주신, 그쵸? 그런 말씀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크게 두 개네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 그것을 효력이 있고, 그쵸? 그러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에 따르는 해를 피할 수 없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그 논증이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위의 문단을 잘 살펴보면은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쵸? 조심해야 된다. 그쵸?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요 부분 말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확실성을 증거해 주셨다. 요거 선생님 말한 거죠.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준적인 형태로 그 하면은 이제 이게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잘 듣자. 그쵸? 네. 왜요? 하나님께서 확실성을 증거해 주시기도 했고 그에 합당한 보응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표준적으로 재구성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도 불순종에 따르는 보응을 받았다면, 그쵸? 이게 뭐예요?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거죠, 그쵸? 아, 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뒤에 그 이어지는 내용이죠.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이 큰 구원을 무시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요거죠, 그쵸? 네.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그 근거를 여기에다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확실성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해져야겠죠. 그쵸?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라는 걸로 축약했죠. 그쵸? 원래 하나님만 나오지는 않죠. 그쵸? 뭐 네. 사도들도 증언했고 뭐 그쵸? 예, 들은 자들도 얘기해 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축약한 겁니다.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표준적인 형태로 그 앞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대략 요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말했던 결론이죠. 그쵸? 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아, 이제 그 핵심적인 전제가 뭐고, 그리고 결론이 뭐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표준적인 형태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이제 그 명제 논리의 도구를 비로소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변환할 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동의어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뭐 흘러 떠내려가는 것과 공정한 보응은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또 다른 걸로 생각해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또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시려고 사용하신 방편들을 쭉 열거하는 부분도, 그쵸? 그래서 아까 뭐 사도들이 증언했고, 뭐 여러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요거로 그냥 확 줄였죠. 그쵸? 네. 예, 이러한 이제 이유들이 요렇게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기초 작업이 완성된 거예요. 요리로 따지면 뭐예요? 재료 손질이 끝난 겁니다. 이제 뭐예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뭐예요? 명제 논리의 도구를 적용해주는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할 때 먼저 이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전제를 추론해내는 앞에서 이제 생략한 논증이 그 모든 전제를 다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명제 논리의 도구를 적용해 보면은 그 생략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 네. 이런 거예요. 생략된 전제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해냈는데 그게 엉뚱한 전제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존재. 네, 아, 참이 아닌 전제. 다 망가지. 네, 그러면은 타당성이 있어도 불건전한 논증이 되죠. unsounded가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논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전제가 생략된 논증이 빈번하게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아, 예, 비교할 될것 같. 많이 되죠. 그쵸? 그래서 마치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건전한 논증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초 손질을 해서 명제 논리의 도구를 딱 적용해 보니까 생략했던 전제가 다시 복원을 딱 됐는데 보니까 그 전제가 어때요? 아, 이거 틀려. 엉뚱한 전제. 이런 거에 기대서 논증한 거였구나. 이런 거 딱 알게 되면 어때요? 네, 이제 불건전한. 아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치? 이런 네. 얘기 간파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한 이점들이 여기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저기 뭐냐 타당하지 않은 그런 전제가 복원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니까 다른 논증들에서는 그 참이 아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자기도 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근데 알고 보면은 허황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구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이런 좋은 도구가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그 논증도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그 복원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논증은 천사, 그쵸? 천사도 보응을 받았다면, 그쵸? 우리가 무시한다면 뭐예요? 재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그 전제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까 not 이겠죠, 그쵸? 네. 똑같이 A 홀쇼 가로치고 not 홀쇼 not 이와 그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not 이죠, 그쵸? 네. not 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결론이 오겠네요, 그쵸? 네. 결론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잠깐만, 잘 듣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A 홀슈 N 홀슈 not E 그쵸? 이렇게 해놓고 not N으로 돼 있죠, 그쵸?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논증이 되겠죠. 그쵸? 네. 되겠는데, 잠깐만요.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증언해 주신 것 무시할 때, 예. 이게 전체가 다 됐네요. 그쵸? 다른 전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두 개의 전제를 그냥 하나로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1, 2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하나의 전제 안에 다 표현했네요.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제는 없고요. 요렇게 두 개만으로 그쵸? 1번과 결론으로 바로 나가는 그런 논증으로 기초 정리를 했네요. 그쵸? 네.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쵸? 하여간 이분은 이제 워낙 기초 손질의 달인이어서 이렇게 잘 해주신 거죠.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타당성이 일단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주장한 사람들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다고 일단 생각하고 그러면은 어떤 전제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봐서 도출을 한다면은 그 전제가 생략된 전제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쵸? 네. 근데 그 생략된 전제가 엉터리면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를 봅시다. A 홀쇼 N 홀쇼 not E예요. 가로 열고 그리고 not N인데 여기로 이제 나가려면은 일단 n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일단 a가 필요하다는 건 쉽게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래서 생략된 전제가 a라고 하는 친구를 일단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a라고 하는 애가 생략된 채로 사용된 논증이다.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n 홀쇼 not 2라고 하는 친구를 얻었죠. 그쵸? 네.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not n이잖아요. 그쵸? 네. 이거 여기서 이제 바로 MT로 적용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은 트랜스로 하셔도 돼요. 트렌. 트랜스 적용하시면은 not 2 홀쇼 not n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중 부정에서 2 홀쇼 not n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not n이니까 역시 뭐가 생략된 거예요? 2가 생략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2가 생략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랜스를 적용하지 않고 MT로 바로 적용한 거예요. 네. 부정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의 부정형이다라고 해서 not n으로 바로 뛰어넘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이중 부정의 형태로 해서 낱낱 2로 만들어 준 다음에 요거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죠. 마치 B라고 하는 덩어리로 보면은 뒤에 있는 후건을 부정해 주는 MT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 헷갈리시잖아요. 그쵸? 네. 책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은 그냥 트랜스 적용하세요. 왜 네. 그런지 아시겠죠? 그쵸? 네. 트랜스 적용하시면은 not n이 튀어나오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2가 생략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A하고 E라고 하는 전제가 생략된 논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략된 전제를 찾아냈는데, 뭐, 여기서는 타당한 논증이에요. 그쵸? 그래서 전체 논증이 잘 제시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두 명제 사이의 일관성을 진리나무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몸을 바디고 영혼을 소울이라고 해서 이제 단축형을 할 겁니다.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데, 이거는 저기 그 논증은 아니죠, 그쵸? 네.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 해야 하기 때문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게 논증이 아니라는 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그냥 뭐예요? 두 개의 명제죠, 그쵸? 네. 두 개의 명제인데 이 두 명제가 충돌하지 않는지 모순되지는 않는지를 판단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단축형으로 어쨌든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몸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네. 뭐예요? soul,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네. 이해되시죠? 그쵸? 두 네. 번째 명제는 뭐예요? 영혼과 몸을 모두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니까 낮에 안 붙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놔두고 이제 진리나무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그 행을 연원분해해 주면은 SB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네. 그다음에 1번 부정 연원분해니까 이렇게 나눠서 낫비와 낫낫 S 되고 이중 부정 분해해 주면은 S 나오죠. 그쵸? 그래서 네. 4, 5는 닫혀 있지만 오른쪽 분기는 열려 있으니까 일관성이 있지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두 진술은 서로 충돌해요? 충돌하지 않아요? 아니. 충돌하지 않는, 그쵸? 동시에 참이될 수 있는 명제구나 라는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논증의 타당성, 논리적 동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체 모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체 모순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다 되죠. 그쵸?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여진 말에서 그걸 잘 포착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잘 다듬어야 됩니다. 요걸 적용할 수 있게. 그것만 네.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거 다 적용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예. 명,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진리나무가 아니라 진리표나 단축 진리표,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 등을 사용해서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아, 거기서 뭐 귀류법도 사용하고 조건 증명도 사용하고 상관없어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 뭐냐는 거죠. 논증이면은 타당성이 될 거고 명제면은 일관성 아니면 논리적 동치 그다음에 어떤 복합 명제가 있으면은 자체 모순, 항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그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볼게요. 논증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조건 진술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다가 결론부가 나오면은 아, 이거 논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논증을 어떻게 하느냐? 명제 논리 도구를 적용시키기 위한 표준 형태로 바꿔주는 기초 손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생략된 명제가 있으면은 이제 생략된 부분을 복원을 해주시면서 적용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면은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을 채택해 주시는 게 가장 유용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논증 외에도, 그쵸? 양 명제 사이에 일관성, 그쵸? 자체 모순, 항진, 논리적 동치, 논증의 타당성 등 모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적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쵸? 판단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데 쓸 수 있는 도구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 진리표, 단축 진리표, 진리나무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다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적용해서 써보라는 지금은 이제 도구를 익힌 거잖아요. 그쵸? 그 도구를 어때요?
우리 실제 필드에서 우리가 늘 쓰는 일상 언어 가운데서 아, 이거는 논증이구나. 그러니까 이 논증을 요렇게 잘 다듬어서 아, 이번에는 진리나무로 한번 타당성을 한번 저기 증명을 해보자. 그래서 얘가 타당한 논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할 네, 수도 있는 거고, 예,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논증은 아닌데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앞에서 한 말 뒤에서 저기 들이받는 것 같은 아, 이런 것 네, 같아요. 논증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때요? 아, 그러면 이 두 명제 사이의 일관성을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요번엔 일관성을 단축진리표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야, 이거 뭐야? 저기 TF 나오잖아. 이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좀 멍하죠. 그쵸? 네, 예, 이게 실제로 이거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없고 해보면서 감을 익히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